네, 매주 이 시간 쟁점을 정리해보고 팩트체크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언론의 관심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 이야기 해본다고요? 예. 네. 이틀 전에 이제 결정이 났는데 여기에서 왜 이제 관심이 많이 쏠렸냐면은 좀 극단적인 경제난을 지금 아르헨티나가 겪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미 지역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들이 지금 다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 아르헨티나 집권당도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 쪽에서 있었는데 이번에 세르히오 마사 경제부 장관이 집권당에서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네. 하비에르 밀레이 이제 정확하게는 자유지상당 대표가요. 여기서 이제 55.7%를 얻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 공약이 조금 눈에 띄는데 예를 들면은 중앙은행을 폐쇄하겠다. 아, 그래요? 예, 예. 여기서 뭐 좀 파괴적인 그냥 혁신적인 게 아니라 좀 파괴적인 공약 그리고 이를테면 달러화를 법정 통화로 쓰겠다. 뭐 이런 것까지 아, 내걸어서 네. 지금 센데요? 예, 셉니다. 그래서 남미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옆에 국가에까지 좀 영향을 미칠지 세계 정책에는 좀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말레이 당선인, 아직 당선인 신분이니까요. 예, 예. 네, 밀레이. 밀레이입니다. 밀레이. 씨, 죄송합니다. 자, 어떤 인물인지 좀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외모부터 범상치가 않아요. 이분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예. 항상 부스스한데요. 본인 얘기로는 13세부터 한 번도 머리를 빗은 적이 없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오랫동안 안 빗으면 저렇게 되나 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반항적인 뭐 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1970년생이에요. 그래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제 버스 기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 어렸을 때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자서전 같은 게 전기 같은 게 나왔으면 다른 사람이 쓴 전기가 나왔는데 어렸을 때 좀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학대도 받고 학교에서 좀 소위 말하는 왕따, 괴롭힘을 좀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 별명이 이제 광인, 미치광이 뭐 이런 별명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좀 범상치 않은 좀 뭐 그런 별명이 모습인데. 붙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괴짜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이렇게 빗지 않으면 사람들이 네. 보기에는 조금 네.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학을 이제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벨그라노대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그 좀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도저히 기존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본인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사까지 이제 경제학을 좀 전공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제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영국계 HSBC 아르헨티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예, 방송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뭐 신랄하게 양당 모든 정당을 다 비판을 하면서 좀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양당을 다 비판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붙은 별명일 것 같긴 한데요.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이런 그러니까- 별명도 갖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남미의 트럼프 뭐 이런 별명도 있는데 이게 남미의 트럼프의 원조는 사실은 브라질의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네, 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이분이 그랬었죠. 이제, 네. 이제 남미의 트럼프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차별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예. 밀레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밀레이가 당선이 되자 SNS로 나는 당신이 매우 자랑스럽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바꾸고 정말로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이렇게 지지 성명도 보냈습니다. 야, 본인의 대선 캠페인 구호까지 갖다 붙인 거 보면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밀레이 당선인을 좀 많이 응원하긴 하나 봅니다. 그렇죠. 예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캠페인 다시 예. 미국을 위대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아르헨티나를 위대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네.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공통점이라고 네. 하면은 지금 기성 정치권에 대한 좀 반감 이런 것이 예. 좀 컸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 리얼리티 쇼 같은 거 진행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치권에 있지 않았고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 반감으로 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SNS를 이용해서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 이런 걸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밀레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예. 굉장히 어떤 SNS를 많이 쓴다, 소셜 미디어를 써가지고 유권자와 소통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강점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 그래서 사실 트럼프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다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모두가게라고 하죠. 이렇게 예. 좀 다 비판을 했던 건데 이 밀레이 후보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로 뺏은 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좀 감세 공약을 강하게 예. 펼친 것도 상당히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 전기톱 뭐 이런 겁니까? 예, 그 유명한 전기톱인데, 예. 그러니까 가죽 잠바에 전기톱을 들고 예. 이게 항상 유세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톱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좌파 포퓰리즘 이 정치를 끝내버리겠다. 뭐 잘라버리겠다. 다 잘라버리겠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도 잘라버리겠다. 뭐 이것도 잘라버리겠다. 저것도 잘라버리겠다. 야, 그래서 네. 좀 많이 살벌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 이게 지지자들이 대부분이 상당히 그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컨설팅 회사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30세 미만 유권자 중 53%가 밀레이 후보 뭐 지지 의향을 드러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한테 상당히 소구력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이 미래가 암담한 젊은 세대들이 예. 밀레이를 통해서 정치 개혁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 이런 희망이 투영된 선거 결과가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메시지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주류 언론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예. 트럼프와 비슷하게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주로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 아르헨티나 국민이 그를 선택한 그 어떤 정치적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역시나 그 좌우를 막론하고 기성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한 이런 부분에 좀 열광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직책을 맡았던 분이 많잖아요. 예, 이게 그쵸. 뭐 여권에서는 뭐 장관을 했다라든지 총리를 했다라든지. 예. 근데 밀레이 후보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직책을 공직이란 거를 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러니까 네. 비판 그리고 신랄한 비판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정책 이런 걸로 지금 승부를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라디오 DJ를 하면서 이 정치권의 좀 무리한 퍼주기식 포퓰리즘. 사실은 아르헨티나는 이제 뭐 패론주의의 좌파 포퓰리즘도 있지만은 예. 이제 우파 포퓰리즘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소위 말해서 모두가기를 하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집권했을 때는 이쪽을 비판하고 이쪽이 집권했을 때 이쪽이 비판하고 하면서 상당히 대중적인 인지도를 좀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희망을 많이 가졌다. 젊은 세대들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르헨티나가 연간 인플레이션이 100%가 넘습니다. 2배씩 물가가 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인적이군요. 예, 140%까지 뭐 오른다 그러니까 도저히 젊은 세대들은 특히 버틸 수가 자산이 없는 젊은 세대들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도 그러면은 없고. 갈아보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본 근데 이제 보면 될것 대통령 같습니다. 당선인 신분이 됐으니까 본인 자신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밀레이 당선은 이제 아르헨티나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Necesitamos un cambio, necesitamos que se acabe todas las mentiras del kirchnerismo para poder avanzar como un país en serio. Sí, vamos a dolarizar la economía, vamos a cerrar el Banco Central, vamos a terminar con el cáncer de la inflación. 네, 아르헨티나 대선 당선인 이름은 밀레이입니다. 다시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자유주의 경제학 신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된 거냐? 이게 예.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약간 공통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를 대학생 때 보고서 굉장히 크게 자유주의, 이제 신자유주의나 자유주의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이 이제 미혼이에요. 그래서 미혼이어서 자식이 없는데 예. 본인의 애완견을 자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애완견이 이제 한 명이 죽었는데 코난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네. 4마리를 만들었는데 이름이 머레이, 밀턴, 로버트, 루카스 이렇게 붙였다라고 많이 해요. 들어본 이름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복제견의 이름인데 이게 경제학자들 이름입니다. 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이름인데 예. 머레이 로스바드라든지 밀턴 프리드만, 그 로버트 루카스 이런 예. 이름을 자신이 자식처럼 여기는 개 이름에 붙일 정도로 신자유주의의 좀 괴짜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이런 신봉자이고 이게 정책 공약이 좀 파격적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은행을 폐쇄하겠다. 이게 될까요? 일단 뭐 뒤에 좀 설명드리고요. 네. 그리고 달러를 공용화로 하겠다. 이것도 어려워 예. 보이는데. 그리고 적자 공기업 민영화하겠다. 그 총기 소지 허용 낙태 금지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세금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공공 지출을 15% 감축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덜 걷고 덜 쓰겠다. 음.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많이 퍼줬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아르헨티나가. 그리고 또 많이 걷어갔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정반대되는 처방을 하겠다라는 건데 돈을 계속 풀어서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정반대로 하겠다라는 하겠다. 건데 이게 제대로 작동할지가 굉장히 좀 의문인 상황이기는 하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작은 정보를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국민이 호응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2019년 기준으로 1달러에 37페소, 이제 페소를 쓰는데요. 네. 이게 지금은 350페소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배나요. 예, 그런데 실제 거래 암시장에서는 저게 1달러에 1000페소입니다. 그러니까 저 뭐 몇 배를 30배 정도 뛰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연간 140% 그리고 국민 빈곤율, 그러니까 초빈민층이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40%니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은 예. 이 사람들은 식료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국민의 40%가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네. 이 정도 불만이 지금 안 튀어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가 심각해지면서 빈곤율도 그만큼 빨리 좀 늘어났겠네요. 그죠? 예. 야, 특히 그 경제 전문가인 밀레이가 이 말씀하신 중앙은행 폐쇄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여쭤봤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건지. 중앙은행 네. 폐쇄를 한 이유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중앙은행의 기능이 이제 통화를 이제 풀거나 아니면은 이제 긴축 재정을 하거나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중앙 정부하고 이제 한국은행도 독립성이 중요하듯이 여기에서도 중앙은행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가지고 돈을 무제한적으로 푼 겁니다.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급하다 보니까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네. 중앙은행이 뭔가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는 게 한국은행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억제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물가를 예. 잡는 거가 예. 1번 목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없애버리자. 차라리 달러화를 써버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예. 또 하나는 이제 중앙은행 자체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경우에는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층 같은 경우는 없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네. 부동산 가치는 오릅니다. 어. 돈 뭐 달러 그러니까 가치 예를 들면 예전에 100만 원에 사던 거를 부동산을 예전에 이제는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고 좌파 포퓰리즘에는 오히려 부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했다.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아예 그냥 모든 거를 시장 기능에 맡겨버리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밀레이 당선자의 지금 공약인 겁니다. 아,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기득권층과 연결돼 있다 이런 지적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되면은 예.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살 이제 돈이 없는 건데 예. 이미 부동산이 있고 예를 들면 뭐 기존에 있는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결됐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점점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사실 아르헨티나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부국이었거든요. 예, 60년대, 그렇죠. 70년대 가장 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빈곤율이 40%가 초빈곤율이 40%가 될 정도로 지금 못 살게 된 게 예. 이런 뭐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밀레이 말대로 이 중앙은행을 그냥 없애버리고 페소 대신 달러를 공식 화폐로 도입을 하면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좀 난점인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원화를 안 쓰고요. 이렇게 예. 10,000원권, 50,000원권 안 쓰고 지금 달러화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냐는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려면은 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야 되겠죠. 이게 그래야지 돈이 돌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일단 달러가 많이 있어야겠네요. 많이 있어야 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환보유고가 뭐 전 세계 4위 뭐 이 정도 하니까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이미 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경제는 이 아니라서. 공약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것 때문에 이게 네. 실현 가능하겠냐.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했지만은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극우 포퓰리즘이다.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가지고 지금 예. 한 거다라는 거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달러화를 공용화로 쓰고 중앙은행을 없앨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남미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를테면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예.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오면은 우리나라가 97년에 외환위기 왔을 때처럼 자산이 헐값이 되고 이거를 예. 외국 자본들이 와가지고 다 사가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돈을 조이고 달러화를 쓰면은 이제 외환위기가 오고 뭐 이런 지금 지금 그냥 딜레마적인 상황이라서 그렇군요. 밀레이가 진짜 이걸 할 수 있을지 하면은 뭔가 예. 이거를 위기를 극복해내면은 역대급 대통령으로 칭송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아니면 도식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자, 그렇다면 자, 밀레이 당선 최근 그 유럽하고 미국 정치 흐름에 좀 비춰서 의미를 좀 한번 해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남미는 좌파들이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 이후로 멕시코, 페루, 칠레, 그리고 네. 브라질도 최근에 룰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네. 콜롬비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왔는데 지금 우파가 잡은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파들이 힘을 못 쓰는데 남미에도 우파가 다시 바람이 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예. 지금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 우파들이 초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렇죠. 보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다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트럼프가 다시 지금 복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극우 정당들. 근데 이슈가 달라요. 이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경제난 때문이라면은 극우 저기 유럽의 극우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민 문제. 이민 문제가 가장 이제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예. 반인종주의 그러니까 인종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상당히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지금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극우 성향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으로 단독 집권을 못 해가지고 극우랑 연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 이제 그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네. 좀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극우들이 많이 이제 조금 우익이나 강성 우익들이 좀 많이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어쨌든 남미에도 그게 전염이 돼서 예. 우파들이 좀 많이 집권을 하게 되는지 이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번 밀레이 당선 우파 집권의 신호탄일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남미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좀 일시적인 현상이 될지 그걸 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좀 짚어보기에는 아직 앞서 나간 전망일 너무 수 앞서 있겠지만. 나가니까 좀 예. 근데 봐야 될 거는 네.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도 예. 이 문제를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극우로 가든 어떤 식으로 지금 포퓰리즘으로 가거든요.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찌됐든 지난 대선을 보면은 예. 정치를 1년도 안 한 윤석열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의회 경험이 없는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이게 예. 사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한국도 잘못 가면은 뭐 이게 우파 포퓰리즘이 됐든 좌파 포퓰리즘이 됐든 포퓰리즘 정치로 좀 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우리 정치를 좀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네. 이건 진영을 떠나서 좀 그렇죠. 예, 현금성 복지를 너무 남발하는 것도 안 되고 너무 긴축 재정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재정 적자가 막 한 세수 펑크가 막 59조씩 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좀 밸런스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죠. 예,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